안녕하세요. 스크러브웹의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파이썬 기초 강좌 6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좌에서는 주피터 노트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아이파이썬과 같이 인터액티브 형식의 라이브 코드를 제공하는 웹 베이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시면 웹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입력하고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웹 브라우저에서 일반 프로그램으로는 하기 힘든 수학 공식을 표현할 수도 있고 각종 그래프를 생성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나레이션 텍스트나 이미지 등을 추가하여 노트북 다큐멘트를 만들어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나 키노트와 같이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오픈소스이므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는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라고 불렸었는데 몇 년 전에 프로젝트의 이름이 변경되면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간단히 주피터 노트북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본 후 서버의 기동, 대시보드를 사용한 폴더 및 다큐멘트 생성, 파이썬 코드의 실행, 단축키, 마크다운, 매직 커맨드, 펜다스, 차트 라이브러리의 사용 방법, 마지막으로 노트북의 설정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현재 사용하고 계신 컴퓨터에 주피터 노트북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파이썬 기초 강좌 2번째 강좌인 파이썬 설치하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주피터 노트북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크게 4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인 노트북 앱, 대시보드, 노트북 다큐멘트, 커널, 이 4가지 컴포넌트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인 노트북 앱은 서버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며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서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같은 로컬 호스트에서 실행된다면 인터넷이 없이도 실행이 가능하며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다른 리모트상에 있다면 인터넷을 통하여 실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컴포넌트인 대시보드는 노트북 앱을 실행하면 가장 먼저 보여지는 유저 인터페이스로서 노트북 다큐멘트를 열거나 커널을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 번째 컴포넌트인 노트북 다큐멘트는 노트북 앱에 의해서 생성되는 JSON 형식의 파일이며 .ipynb 확장자를 가집니다. 클라이언트 앱에서 실행되는 코드 또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는 파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컴포넌트인 노트북 커널은 서버가 사용하는 연산 엔진입니다. 클라이언트 앱이 노트북 다큐멘트 안에 코드를 실행하면 서버가 HTTP나 웹소켓 프로토콜을 통하여 요청을 받게 되고 커널을 사용하여 연산을 한 뒤 결과값을 클라이언트에게 넘겨 브라우저에 표시하게 됩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파이썬 커널뿐만 아니라 고, R, 줄리아, C++, 자바, 코틀린 등 많은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이 지원하는 모든 언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의 기본 구성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노트북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서버를 기동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기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 아나콘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서 아나콘다를 입력하고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를 실행합니다. 아나콘다 내비게이터가 실행되면 주피터 노트북 런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피터 노트북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검색창에서 주피터를 입력하신 후 주피터 노트북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서버가 실행되고 노트북이 브라우저에서 실행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커맨드 창에서 커맨드를 실행하여 노트북을 실행하는 방법이며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커맨드 창을 실행한 뒤 주피터 노트북 커맨드를 실행합니다. 커맨드를 실행한 현재 폴더가 주피터 노트북의 최상 폴더로 인식되어 실행되게 됩니다. 자신의 홈 폴더가 아닌 다른 폴더에서 실행을 하고 싶으시면 컨트롤 C를 입력하여 서버를 정지하시고 원하는 폴더로 이동하신 다음 주피터 노트북 커맨드를 실행하시거나
폴더 패스를 명령어 다음에 입력하여 실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시보드에서 폴더와 노트북 다큐멘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할 때는 노트북을 저장하는 폴더를 만드시고 노트북의 종류나 프로젝트별로 서폴더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뉴 버튼을 클릭한 뒤 폴더 옵션을 클릭하여 새로운 폴더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된 폴더의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든 폴더로 이동한 뒤 첫 노트북 다큐멘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다큐멘트의 타이틀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타이틀을 변경하면 다큐멘트의 파일명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트북을 사용하여 파이썬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고자 하는 파이썬 코드를 셀 안에 입력한 후 런 버튼을 클릭합니다. 코드가 실행되어 헬로 월드가 출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여 보겠습니다. 한 셀에서 변수를 정의하고 다른 셀에서 참조해 보겠습니다. 다른 셀의 변수에 저장된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트북 다큐멘트 안에 정의된 변수나 함수는 같은 네임스페이스 안에 저장되어 셀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공유됩니다. 따라서 셀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수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수를 정의한 후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게 되시면 셀을 실행하거나 새로운 셀을 생성할 때 일일이 버튼을 클릭하는 것보다는 단축키를 사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중요한 단축키를 익히시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단에 헬프 버튼을 클릭하시고 키보드 숏커트를 클릭하시면 사용 가능한 모든 단축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케이프 키를 누르신 후 H키를 눌러서 단축키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앞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셀을 실행하고 생성, 삭제하는 단축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엔터 키를 동시에 입력하면 셀이 실행되지만 커서는 이동되지 않습니다. 같은 코드를 여러 번 실행해야 할 때 편리한 단축키입니다. 이번에는 Shift와 엔터 키를 동시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셀이 실행되고 아래의 셀로 커서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셀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새로운 셀을 생성한 뒤 커서가 이동됩니다. 셀을 실행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축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lt키와 엔터키를 동시에 입력합니다. 셀이 실행된 뒤 바로 하단에 새로운 셀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셀을 생성하는 방법과 삭제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의 모드는 에딧 모드와 커맨드 모드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셀을 선택하면 왼쪽 보더 부분의 색깔이 녹색으로 변하고 이때를 에딧 모드라고 합니다. 에딧 모드 상태에서는 셀 안에 문자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딧 모드 상태에서 셀을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커맨드 단축키를 사용할 수가 없으며 커맨드 단축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커맨드 모드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커맨드 모드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에스케이프 버튼을 누르거나 셀 바깥 부분을 클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커맨드 모드로 전환되면 셀의 보도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고 이 상태가 되어야만 커맨드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VI 에디터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시면 VI 에디터의 커맨드 모드와 입력 모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셀을 생성하거나 삭제하기 위해서도 커맨드 모드 상태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현재 셀의 보도 색깔이 녹색, 즉 에딧 모드이므로 에스케이프 키를 눌러 커맨드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재 셀의 상단과 하단에 셀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셀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빌로우의 약자인 B키를 누릅니다.
반대로 상단에 셀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어버브의 약자인 A키를 누릅니다. 셀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아래 위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셀을 선택한 후 D키를 2번 눌러 삭제합니다. 이번에는 마크다운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크다운은 Lightweight Markup Language라고 불리며 마크다운을 사용하면 플레인 텍스트 형식으로도 간단히 HTML과 같은 리치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크다운은 주로 리드미 파일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며 마크다운을 사용하여 근사한 노트북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마크다운 샘플 코드를 사용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노트북에서 마크다운을 사용하려면 먼저 셀의 모드를 마크다운 모드로 변경해야 합니다. 마크다운으로 사용할 셀을 하나 선택하고 상단의 드랍다운 메뉴에서 마크다운을 선택합니다. 마크다운 모드가 선택되면 왼쪽에 in이라는 글자와 가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셀을 실행하면 셀 안의 마크다운 코드가 HTML 형식으로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한 샘플 코드를 모두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파이썬이 제공하는 편리한 매직 커맨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커맨드를 사용하면 간단히 현재 폴더의 파일을 리스트하거나 새로운 폴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환경 변수를 설정하거나 프로그램의 시간을 간단히 측정하는 기능 등 많은 편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매직 커맨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용 가능한 OS 명령어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ls 명령어를 사용하여 현재 폴더의 파일 리스트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mkdir 명령어로 새로운 폴더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환경 변수를 설정하고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time과 timeit 명령어로 코드의 실행 시간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에서 작성한 코드를 외부 파일로 엑스포트하거나 외부 파이썬 파일을 노트북 내로 임포트하여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여기 셀 안의 코드를 외부 파일로 엑스포트 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엑스포트한 파일을 다시 노트북 안으로 임포트하여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과학 분야와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펜더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펜더스를 사용하면 엑셀로는 다룰 수 없는 빅데이터와 같이 크고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으며 엑셀, CSV,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를 임포트하여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식으로 만들어 분석을 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펜더스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별도의 강좌를 만들어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 강좌에서는 간단한 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CSV 파일을 펜더스의 read CSV 함수를 사용하여 읽어드린 뒤 데이터 프레임으로 디스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된 데이터 프레임을 직원수가 많은 회사 순으로 정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차트입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차트입니다. 노트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트 라이브러리는 매플랄립, 시본, 지지플랏, 보케, 파이겔, 플랄리 등이 있는데 각각 기능과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직접 사용을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라이브러리를 골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랄리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플랄리 라이브러리의 사용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랄리 라이브러리는 아나콘다 파이썬의 기본 라이브러리가 아니므로 pip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하여 라이브러리를 인스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을 위해서 커맨드 창에서 pip install 플랄리를 실행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의 인스톨이 끝났으니 노트북에 미리 준비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플랄리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한 후 간단한 라인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넘파이를 이용하여 히트맵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에서 만들었던 팬더스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여 직원 수가 가장 많은 10개의 회사를 바 차트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직원 수가 가장 많은 회사 10개 회사를 데이터 프레임에서 필터링해 보겠습니다. 필터링한 데이터 프레임에 회사 이름을 X축으로, 직원 수를 Y축으로 적용한 바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피터 노트북의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의 설정을 위해서는 주피터 폴더에 주피터 노트북 config라는 파이썬 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주피터 폴더는 주피터 노트북이 설치될 때 유저 홈 폴더 아래에 .jupyter라는 이름으로 생성됩니다. 폴더안을 확인해 보시면 주피터 노트북 config.py 파일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폴트 설정 파일을 생성하려면 주피터 노트북 -generate -config라는 명령어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커맨드 창에서 설정 파일 생성 명령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설정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성된 설정 파일은 디폴트 설정 파일로서 모든 항목들이 주석 처리되어 있으나 각각의 항목에 대한 디폴트 값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 서비스를 서버상에서 서비스할 목적이 아니고 학습을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노트북이 사용할 디폴트 포트 번호, 노트북이 실행되는 폴더, 노트북이 버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제한 정도만 변경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트북 서버가 사용하는 디폴트 포트는 8888번입니다. 만약에 사용하고 계신 어플리케이션 중에 8888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노트북 설정에서 디폴트 포트를 변경하여 주십시오. 서버를 실행할 때 포트 옵션을 사용하여 다른 포트를 지정하여 해도 되지만 명령어를 실행할 때마다 포트 옵션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설정 파일에 설정을 하는 것이 편합니다. 설정 파일을 변경한 뒤 서버를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설정된 포트 8000번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트북이 실행되는 폴더 옵션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은 주피터 노트북 명령어가 실행되는 현재 폴더를 최상 폴더로서 인식하고 실행됩니다. 폴더명을 주피터 노트북 명령어 뒤에 인자로 전달하여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 파일을 저장하는 폴더를 지정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서버를 실행하면 지정된 폴더가
노트북의 최상 폴더로 인식되도록 설정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설정을 변경한 뒤 서버를 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파일에서 폴더 옵션을 검색한 뒤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하면 설정 파일에 지정된 폴더가 최상 폴더로 서비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트북 다큐먼트는 HTML 파일로 저장하여 노트북 앱을 PC에 설치하지 않은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파일로 저장하여 프레젠테이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는 프로그램의 기본 중의 기본인 문자열 다루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